이상 외면할 수 없기에 가까이 다가서는 거야. 아무 말도 없지만 난 모든 것을 넘길 수 있어. 아름다운 두 눈이 나를 이제 원하고 있어. 쓸쓸히 거닐던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시간에 오로지 새고 싶지는 않아. 이제 나에게 내 모든 걸 다해 말하고 있어. 이제 넌 나에게 또 다른 세상에 빛이 된다고. 미련 없는 표정 지으며 초라 눈물 짓지 말아줘. 더 이상 아파하지 말자고 수없이 약속했던 시간. 외로움의 끝에서 너를 만나 사랑하기에 쉽지 않을 거란 걸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쓸쓸히 거닐던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시간에 오롯이 새고 싶지는 않아. 이제 난 너에게 내 모든 걸 다해 말하고 있어. 이제 넌 나에게 또 다른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지만 이제 난 혼자인 게 아니야. 하지만 모두 지워버려 다시 시작해. Young Dogs, oh yeah, check this, check, check, wow. Young Dogs, oh yeah, check this, check, check, two. 한 번만 안아주세요. 마지막 밤이잖아요. 이렇게 엉클어도 내 맘을 달래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렇게 그대 그냥 가버리시면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 날 잊어, 나를 모두 잊어. 기억이 매달려도 소용없어 잊어. 비오는 거리에서 가끔 우산 없이 흠뻑 젖고 싶어. 잊어, 이렇게 생각해버려.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에너지
사이버 스토리. 책상을 딱 책상만으로 보고 돌멩이로만 보는 사람은 두명. 때론 책상이 침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돌멩이는 나만의 보물도 될 수 있는 거. 그래야 세상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재밌는 거 아니야? 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아주 재밌게 보내는 방법. 그 시간들을 위한 에너지 사이버 스토리. 야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원 출석을 해주셨어요. 네, 전화번호 1번 은성입니다. 2번 유성지입니다. 3번 한성입니다. 4번 노이민입니다. 네, 5번 명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나만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네요. 네. 어제 그 공중방송에서 그런 화려한 막을 문을 열어주셨는데 어땠어요? 어제 그렇게 아침인데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광주에서 잤어요. 네, 그래서 자고 제가 제일 먼저 온 거. 아니죠. 아닌 거예요. 제가 먼저 이준 씨가 좀 먼저 오고 이준 씨 그 더 가까운 데서 주무셨어요. 저희는 약간 먼 데서 잤거든요. 네. 근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네. 와가지고 처음 또 오프닝을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어제 솔직히 저희가 이제 방송은 마지막 방송을 했어요. 공개 방송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렇죠. 방송은 마지막 끝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응원과 그런 공연을 갖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예.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영스 이제 스탭 여러분들과 모든 분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밖을 보니까 아름다운 밤이에요. 에너지 여러분들은 공개 방송을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 지방들도 다니고 여러 프로그램을 다니실 텐데 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스 공개 방송만의 좀 색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영수하면은 이 어떤 얽매이지 않는 어떤 그런 프로의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진행 방식, 어떤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어떤 어저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영주체육관에서 광주체육관에서 아주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자리를 했고요. 또 그 전에는 또 아주 이렇게 조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있던데 사람이 안 하는 오질 않아서 우린 할 걸 한다. 이렇게 공깡패를 서로 느끼면서 아니 그 조촐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면 그 적으면 오히려 더 공감이 이렇게 더 크게 오잖아요. 가깝게 만날 수 그냥 있고. 막 소극장에서 네. 콘서트 분위기를 그렇죠. 내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가까이서 볼 수 아니라 있고. 또 영주체육관 같이 또 몇만 명이 이렇게 모이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고 아주 그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매번 이 장소가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네. 학기일 때마다. 네. 그렇죠. 무대도 좀 화려하고 네, 화려하고 그리고 장소에 또 얽매이지 않는 맨 바닥에서 뺐다가 바닥에서 우리 항상 위에서 공연을 할 수 뺐다가 있다는 그런 다짐으로 네. 영스를 살리기 위해서 낭스지. 여기 낭스가요. 예. 네, 편집되는 거죠? 네. 분위기 좋아. 유민 씨. 그 TV 녹화 방송 들어있는 거 지금 생방송에 무슨 내가 지금 라디오도 이렇게 편집 안 돼요? 지금 말한 거 다 편집됐어. 유민이 거 편집해주세요. 자, 그래요. 화기애애졌습니다. 1월의 마지막 월요일, 마지막 사이버 스토리를 명훈 씨가 마지막입니다. 멋있게 소개를 해주세요. 볼까요? 워낙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환성. 그는 세상 콩을 콩이라 해도 믿지 않고 예쁜 걸 예쁘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런 환성을 가슴 아파하는 좋은 친구들 성진, 명훈, 유민, 성훈, 지우는 환성의 성격을 고쳐주려고 일을 꾸미는데 네. 점점점. 아이고, 그거 원래 뭐 소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의심이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은 꼼꼼하니까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피곤할 때도 있어요. 혹시 에너지 멤버 중에서는 왕소식 멤버 같고 소심하고 꼼꼼하고 소심한 사람은 별로 없고 제가 느끼기 대범한 사람은 한승이가 많이 대범해요. 마음이 좀 아량이 좀 넓어요. 잘 기어오르다고 대범한 거. 뭐 기어오르고 이것보다는 뭐든지 안전 소리를 들어도 뭐 그걸 너무 튀는 내지 않고 그래서 소심하지 않다는 얘기죠. 마음속에 확 풀어버리는 우리는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삐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환성이는 그거를 자기가 내가 진짜 그랬나 보다 그런 걸 이렇게 승화시켜 어떤 식으로 승화 나쁜 일을 하면 고칠 수 있죠.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복수를 하는. 이게 아닌가요? 색깔을 그러니까 어떤 이런 카리스마. 내가 하리스마? 돈만도 있으마. 재미없네요? 의심이 많은 멤버는 누구예요? 의심 별로 못 느끼는데 성훈이가 의심스러워요. 어제 저희가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 이제 뭘 마시거나 뭐 할 때 냄새를 맡아봐요 성훈이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자기 일단은 이제 좀 요즘 위생 관리 또 감기도 조심하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항상 뭐 이런 컵이 있으면 이렇게 물을 왼손 들고 컵을 냄새를 맡아요. 네. 검사를 좀 많이 하는군요. 네, 청결하니까. 예.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예전부터 그렇게 배워, 원래 또 해온 사람들은 너무 배잖아요. 너무 칼로 있죠. 자, 오늘도 전화번호 스트릿백 769-1077-1080을 통해 기다릴 테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들 사연을 소개해드리죠. 투지의 투게더 포에버 함께 들었습니다. 자, 라디오를 열심히 듣다 보면 하루하루가 짧게만 느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나도 코너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자주 소개되는 그 영수 가족의 이름도 외우게 되고 힘든 사연을 소개하면 같이 응원도 해주게 되는데 바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2시간 요즘의 영수 스트리트 네, 친구 같은 2시간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스토리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해볼까? 네, 형제가 먼저 하나 해볼게요. 경북 김천시에서 김현정 양. 네. 성진명은 지은 성은 유민이는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한 가지 계획을 세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심에는 의심. 먼저 그들은 환성이를 불러냈다. 몇 분 뒤 환성이가 가까이 오자 그들은 환성을 못 본 척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성진, 얘들아, 니들 이 얘기 들었냐? 영우, 무슨 얘긴데 그래? 성진, 글쎄 환성이가 자랑하는 금성무 닮은 눈썹 있지? 있잖아. 그거 성형학과에서 금성무 사진 들고 와서 심은 거래. 유민, 정말? 지훈, 어땠지? 성을. 그래, 어쩐지 눈썹에서 병원 소독약 냄새가 좀 나더라.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환성은 니들 지금 날 의심하는 거냐? 하고 화를 내며 가버렸다. 일단 이 단계 도승. 한편 환성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연산 진짜 눈썹을 친구들이 의심하자 화가 나 투덜대며 집으로 들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지만 2단계 작전을 위해 미리 연락받은 그의 엄마는 이미 예전의 엄마가 아니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느닷없이 500배 확대 돋보기를 꺼내어 그의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환성의 얼굴이 아니라며 혹시 우리 대김씨 가문의 비밀을 캐내려는 스파이가 아니냐고 그를 쫓아내었다. 엄마의 어이없는 의심에 환성은 할 수 없이 고통을 움켜쥐고 정처 없이 걸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발길을 멈춘 곳은 어느 조그만 빵집 앞. 하지만 주머니를 뒤져봐도 왕집뿐. 그러자 환성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심했다는 듯 빵집 문을 들이민다. 아저씨, 공부빵 하나 주세요. 그래, 학생, 800원이야. 저 아저씨, 마침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이거면 안 될까요? 다음에 다시 와서 돈을 내고 다시 가져갈게요. 환성은 조심스레 자신의 팔목에 시계를 빼는군요. 아니야, 학생, 사람을 믿어야지. 그런 건 필요 없고 말고. 지금은 그냥 먹고 다음에 갚으면 되지. 아저씨는 끝내 시계를 받지 않으셨다. 그날 환성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생각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이제까지 의심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생각을 뒤돌아보았다. 자신도 그 아저씨의 맑은 눈빛을 가지고 싶었다. 그뒤 환성은 의심받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깨닫게 해준 친구들과 엄마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믿음의 의미를 가르쳐준 그 빵집 아저씨를 잊지 못해 지금까지 자주 그 빵집을 찾곤 한다고 한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득 찬 맑은 눈빛. 네. 눈은 눈, 얘는 이적적으로 나왔군요. 예. 의심에 또 의심을 하면서 친구의 의심을 고쳐버리다. 그러면 화자이가 집에서 이제 사무실에 나올 때요. 네. 항상 빵을 하나 갖고 나와요. 진짜로요? 네. 그 빵집이 그 빵집인가요?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요? 항상 빵집을 간다는 거. 대단한 분이신데. 사연 하나 더 소개해보죠.
네, 걔가 재미없었나요? 네. 네, 경기도에서 이은하 씨의 사연인데요. 의심 많기로 소문난 환성은 5살 작전에 언제나 긴장, 의심한 눈초리로 피하기 때문에 5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 환성은 유민이네 집으로 놀러갔다. 유민은 사촌 동생이라며 유순이를 소개시켜줬고 하얀 얼굴에 미소를 띤 유순은 환성과 악수하며 밝게 인사했다. 유민은 더불어 환성에게 유순인 시각장애인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하지만 환성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렇게 밝게 웃고 나보다도 게임 더 잘하고 잘 노는 애가 무슨 시각장애인이냐? 정말이야? 정말 시각장애인이야? 오빠는 무슨 의심이 그렇게 많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의심을 하면 나는 뭘 믿을 게 있다고. 그리고 유민 오빠가 그러는데 오빠가 평소에 의심이 많은 편이라면서 그건 오빠가 너무 보는 것 듣는 것들만 치우쳐서 그래. 그럼 보는 것 듣는 거 말고 뭐가 있어? 마음으로 보는 법 오빠는 알아? 마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면 의심 같은 거 하지 않아. 보고 듣는 게 다는 아니잖아. 어떨 땐 의심하는 거 오히려 도와주기도 하고. 난 마음으로 보는 건 자신 있어. 오빠도 보이는 걸? 환성은 유순을 쳐다보았다. 그 애는 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다. 의심만 했던 내가 오히려 더 장애인이 아니었을까. 환성은 의심투성이었던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며칠 후 환성 앞으로 편지가 한 장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얼른 편지 봉투를 뜯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조그만 여유를 가져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존재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환성은 미소 지었다. 그의 친구들 성진, 유민, 성훈, 명훈, 지우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드디어 완벽한 계획을 짰다고 기뻐 날뛰었지만 미안해. 네. 왜 그러세요? 네,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의심만 했지? 앞으로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라는 환성의 말과 함께 당황, 황당으로 어리둥절해졌다. 하지만 곧 웃으며 우린 영원 친구잖아. 라는 말로 악수와 함께 다시 한번 그들의 우정을 확인했다. 환성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미 어느 누구보다도 크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친구들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 아픈 일이죠. 친구 성격 고치기, 의심하는 성격 말고도 나랑 너무 다른 거에 성격 고치기 작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나쁜 성격은 물론 고쳐줘야겠지만 친구하고 저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 성격 반, 내 성격 반 해가지고 둘이 타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간으로 그러면 그 친구도 솔직히 그 성격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던 친구인데 내가 내 성격으로 고치려 하면은 좀 그 친구도 좀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나쁜 성격은 무조건 고쳐줘야죠. 근데요, 친구는 친구들끼리 닮아간다고요. 좋은 걸 계속 보여주면 닮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버릇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큰 이런 것도 닮아오더라고 정말로. 그 같이 있을 때 좋은 면을 계속 보여주고 그렇죠. 좋은 생각을 하게 해주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네, 그런 유효상종이라는 그런 정도 있고. 저희가 자꾸 입술이 두꺼워지는 이유는 잘 요즘 들어서 오바를 너무 떠는 것 같아요. 자, 논스톱의 무법천일 띄워드릴게요. 에너지 사이버 입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51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성우 씨, 네. 사연 소개해볼래요? 네, 부산광역시에서 박은영 양이 보내주셨습니다. 환성이가 아무 말도 믿지 않는 건 다 아픈 과거가 있어서였다. 그 아픈 과거는 시간을 15년 올라가 환성이가 4살 때쯤이다. 당시 환성은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환성이의 엄마는 돈을 많이 벌 때까지 환성이를 보험에 맡기기로 결심하고 양말 3컬레를 샀다. 환성아,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환성이를 데리러 올게. 언제 올 건데? 응, 이 양말을 한 번씩 신어보면 올 거야. 그동안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말이 끝나니까 무섭게 환성의 양말을 갈아 신고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다. 드디어 3번째 양말을 신는 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줌마는 오지 않았다. 한 번씩 더 신어보면 올까 하는 생각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발이 커져 터질 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때 양말을 한 번씩 더 신으면 느꼈던 슬픔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분노가 되어 15년이 지난 지금의 고원 원장님의 말은 물론
가장 친한 친구들의 말조차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 환성의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환성의 엄마를 찾아주기로 결정하고 고안에 나섰는데 이게 웬일인가? 저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은 바로 나라전화 광고 덤블링 한 방울에 돈방석에 앉았다는 유명한 천원조였다. 왜 왔을까? 놀랍게도 천원조는 고안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환성아,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선생님한테 왔다고. 여자 목소리였어요. 알고 보니 천원조는 환성의 엄마였던 것이다. 친구들은 이제 알았다. 나라전화 선정 광고에 덤블링을 보곤 친구들은 재밌다며 웃는데 환성이만 재미없다고 무시한 것과 아이스박스 광고에 흰 운주에 길어진 다리를 보곤 친구는 이쁘다고 난리인데 환성이만 안 이쁘다고 화냈던 것들. 천원조는 환성이와 이제는 친구들과 환성이와 엄마는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환성이의 그 약속을 크게 믿고 있었다. 예. 이거는 그 사정까지 이렇게 딱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콩을 콩이라고 해도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그게 상식적으로요. 예. 콩이면, 딱 봤을 때 콩이면 콩이지. 콩이 아니라고 묘사한 걸까요? 그게요, 완두콩일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울부짖부죠? 콩이면 이건 콩이다 그러는데 콩 아니야 이거 왜 콩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탓이야. 그래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너무 막 깊게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자신도 짜증나고 그렇죠. 그 친구도 그래요. 세상에 콩을 콩이라고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팥이라고 그냥 너무 그러면은 한 번쯤 이렇게 맞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콩이 화내는 사람 우리가 때린다고요? 뭐 때려서 콩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그래야지. 예. 말로 안 된다. 맨날 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좋은 거죠. 이거. 예민구 팬 하나 더 끼워볼래? 예. 네, 인천에서요. 네, 이의윤 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둘러주세요. 네, 20만원 완성을 위해 지은 명원 성은 성지인 유미는 세상에 별게 다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다. 그래서 좀 해좋은 친구들이란 프로그램에 있는 믿어줘 제발에 나가 5명 환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 6개의 단어는 1번 뻥이지, 2번 장난일 거야, 3번 말도 안 돼, 4번 웃기지 마, 5번 너밖에 없어, 6번 행복해. 이렇게 6단어였다. 전화를 마치 환성을 받았다. 여보세요? 웬일이야? 지연은 성원 명호 성진 윤민을 대표해 전 세계 20만원 사람들을 부흥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있고 힘 있는 성훈이 말했다. 난 행복해. 그때 환성원. 행복하다고 거짓말 마. 다시 성훈은 말했다. 나랑 너랑 있는데 네가 가면 누가 낫지? 환성은 당연히 너밖에 없지. 바보, 너 혹시 고등학교 다녔다는 말 거짓말 아니야? 알키도 2달이. 그렇게 말했다. 시간은 흘렀고 10초를 남겨둔 채 성훈은 서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이거 믿어줘. 제발이야. 환성을 의심이 역시나 많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받아쳤다. 말도 안 돼. 그거 뻥이지. 그럴 줄 알았어. 너 웃기지 말고 장난치면 죽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띵 소리와 함께 3분이나 되지 않은 시간이 모두 흘렀고 결국 6문장을 잘 유도해낸 성우는 감격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만다. 다음 주 일요일 오전에 그 사건은 좀에 좋은 친구들에 방송되었고 정말로 20만 ton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환성조차도. 네. 와, 방송을 방송을 통해서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마시모의 희망으로 듣고요. 저희는 3부 끝분 수영대회가 열렸고요. 정말요? 예, 해마다 6월에 열리는 수영대회라는데, 예. 수영대회 이름이 북극곰 수영대회. 뭐, CF처럼 북극곰이 수영하는 줄 알았어요? 예. 진짜 부부곰들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에너지는 가요계 스포츠맨으로서의 그런 대회에 뭐 참가할 저기 있죠. 이 축구, 농구, 예. 게임 대회. 저희가 솔직히 수영은 그냥 좀 하는데요. 이런 너무- 대회까지 뭐 수영은 아니, 그렇고. 있어요. 연예인 보드 대회. 나왔었잖아요. 아, 예, 그거요? 그건 어떤. 예. 예. 거의 뭐,
아마추어 선수들이었죠. 그러면. 이제 프로 선수들이 아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공각과는 운동은요, 예. 에너지가 이 탁월한 운동신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들 농구와 축구는 잘하시겠네요. 제가 5명이잖아요. 예. 농구 같은 경우는 한 팀을 이뤄도 예. 어느 팀 못지않게 잘해요. 예. 저랑 한번 붙어보실래요? 나가세요. 2대1로? 나가세요. 조용히 나가세요. 아니, 1대1로 5명을 상대하겠다는 거죠. 아. 네, 그걸 모르셨어요. 자, 자, 성지 씨 바로 이 시간에 꼭 소개해드릴 사연 있죠. 네, 제가요, 이분이, 광광이 뭐예요? 광주광역시죠? 그렇죠. 예전에 인광 이런 게 있었거든요. 광광 서구 내방동에서 김미양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1회 사이버 스토리 대상 시상식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어이구. 이분은요, 저희 에너지가 사이버 스토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테이프로 녹음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총정리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읽어드릴게요. 영스 청취자 대표 김미양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 스토리 대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이성진입니다. 오늘 이 사이버 스토리 대회 대상 시상식은 10월 5일부터 1월 18일까지 소개된 사이버 스토리들이 대상을 놓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상식에 앞서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스 청취자 대표 김미양입니다. 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시상 전에 사이버 스토리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지훈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훈 아나운서 받아주세요. 네. 어디인가요? 빨리 받아주세요. 네. 자, 이지훈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10월 5일부터 1월 18일까지의 사이버 스토리를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를 이은 사이버 스토리의 새 진행자는 에너지였습니다. 총 16회를 방송했고, 약 1100분, 그러니까 약 대략 18시간 방송이 되고, 총 89편의 사이버 스토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소개된 사이버 스토리들을 지역적으로 분류하면 1위 경기도, 2위 충청남도, 3위 경상남도, 4위 충청북도, 5위 전라남도, 6위 전라북도의 순위고요. 주제별로는 짝사랑, 수다, 행운의 편지, 요술램프, 축제, 수능시험, 여행, 커플 이벤트, 버릇고치기, 크리스마스, 송년 파티, 성적, 채팅 등이었었고요. 역시 짝사랑에 관련된 주제가 많았습니다. 또 사이버 스토리 주제의 주인공으로 많이 나온 사람은 1위 김한성, 2위 이성준, 3위 천명훈, 노유민, 4위 문성훈, NRG 전체의 순위였습니다. 이지훈 아나운서 고생했습니다는 손지 씨가 받아주시죠. 네. 이지훈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읽어야 되죠? 네. 뭐라고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했습니다. 그래요? 네, 꺼이꺼이상. 슬픈 스토리 중 한 편을 골랐습니다. 네. 11월 30일 소개된 경기도 성남시 이현아 양 커플 이벤트에서 명운, 윤희의 슬픈 사랑을 보내주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생각나세요? 네. 두 번째, 이하상.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구행시로 스토리를 써주신 인천시 서구 김수현 양 축하드립니다. 네. 기억나세요? 네. 세 번째 상은, 세 번째 상이죠. 이거웨이 상입니다. 10월 5일 추석날 반말로 스토리를 써보내 환성군을 당황케 했던, 생각나세요? 네. 서울시 송파구 현경양. 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이거 이상해요 오늘. 네, 다시 한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정말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최고의 사이버 스토리에게 주어지는 대상입니다. 대상 후보는 12월 2일 소개된 스토리 램프의 여정 오정이 환성을 삼장복사로 성운을 부하로 지훈을 소세지 입술맨으로 성진명은 유민을 단팥빵, 크림빵, 도너츠로 만들어버리고 끝내 선물로 영스 선물을 주는 내용의 스토리를 보내주신 충북 괴산군의 이정양. 네, 그딴 거죠. 그리고 1월 11일 순을 사이에 두고 명훈과 환성이 대결을 벌이는 스토리를 보내주신 경기도 하남시 강일동의 김유진 양. 이 두 명입니다. 대상이 아닌 다른 후보는 자연 최우수상이 되겠습니다. 모두들 마음에 점치고 계시는 후보의 이름을 떠올리며 대상입니다. 떠올려보세요. 바로
경기도 하남시 김유진 양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우 수상이 되신 이정희 양도 축하드리고요. 부상으로는 유진 양께 난자완스? 정희 양께는 양등표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1회 사이버 스트릿 대상 시상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속에 담겨두고 있는 상상의 나래를 사이버 스토리에서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만 인사드리겠고요. 다 함께 외쳐보죠. 영 포에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주 열심히 들으셨나봐요. 네. 저희들이 가끔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네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 정말 웃겼어요. 네. 요즘을 사이에 두고 네. 머리카락 끊기. 그게 있네. 공기 꽈대기. 그리고 보땅 부러실 때 그때는 그 선물을 준 게 그분이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다음부터 아리아들이 많이 나왔지만 예. 그걸 처음에 듣고 저희는 아주 박장대소를 했죠. 그렇죠. 너무 웃겨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네, 좋았어요. 자,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당진군 대후지면에서 남이진양이 보내주셨습니다. 환성이의 친구 성진, 성훈, 유민, 명훈, 지우는 환성이의 의심병을 고치고 의심 때문에 메말라진 가슴에 꿈을 심어주기로 했다. 시간을 환성이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오후, 장소는 환성인의 집 근처 골목. 그날 오후 환성은 집으로 오다가 할머니의 앞에 놓여진 사과바구니 주위에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쩐지 끌리는 환성은 그곳으로 가보았다. 할머니께서는 이 사과는 한 나무에 7개밖에 열리지 않는단다. 왜냐면 이 사과는 소원을 들어주는 사과거든. 갑자기 사오셨네. 이라며 사과를 줬다. 사과를 들은 하나에는 100원짜리 동전 2개와 사탕 2개를 꺼내며 자, 할머니, 전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요. 전 꼭 그 사과가 필요해요. 그 사과가 있으면 우리 아빠가 다닌 회사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담배도 안 필 거고요. 그 사과가 더 주시면 안 돼요? 환성이는 화를 내면서 할머니, 무슨 거짓말이에요. 사과가 요술 부르는 것도 아닌데 소원을 어떻게 들어줘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꼬마는 형이 뭔데 그래? 왜 내 꿈을 빼앗아가려고 해? 그러려면 가! 왜 여기 있어? 라면서 환성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닌가. 할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아이에게 사과를 들어주시고 마지막 남은 사과를 들고 골목으로 걷어가셨고 아이 또한 사과를 들고 가볍게 뛰어가며 골목 사이로 사라졌다. 그때 훈훈함은 환성은 10년 전 일을 떠올렸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환성의 아빠를 속여 모든 자금을 가지고 도망간 아빠의 동업자 때문에 지역을 살게 된 아빠와 혼자서 힘들게 환성이를 키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환성아,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말을 하시던 아빠의 모습도 떠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성은 의심만 하며 살아왔다. 감옥에서 나오신 아빠의 노력하는 모습도 발견하지 않았었다. 환성은 막 뛰어가서 할머니에게서 사과를 줬다. 그래, 꿈이야. 내게도 꿈이 생긴 거야. 집으로 향하는 환성이의 발걸음은 가볍고 가슴속 깊은 곳으로 그동안 얼어붙어 있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진이가 흰머리 가발을 벗어두고 서서 보고 있었고 단치 모르는 꼬마들에게 장난감과 과자를 하나로 만들어 돌려보내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성진이 형이 이렇게 변장을 해서 어떤 이런 환성이의 이런 그런 어떤 의심만을 어르신을 이렇게 고쳐주는. 근데 또 환성이 또 아픈 과거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유 없는 어떤 그런 성격이 변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그런 성격이 변하죠. 집안이 정말 좋았다 그러면요. 밝았다고 화목했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다 밝게 살 거예요. 이제 뭔가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오래 갈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생각 나름인데요. 집이 좀 어려웠거나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이 항상 밝게 그리고 항상 즐겁게 한다면 그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고. 예. 제가 그랬어요. 밖에 나가면은 티를 안 내고 집에 와서는 집에 와서도 별로 티를 안 냈지만 혼자 있을 때만 우울해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죠. 그게 좋은 거예요. 남자라면 모든 건 나쁜 건 털어버리고. 좋습니다. 사연 하나 더 소개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부산광역시에서요, 추영주 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힘 빠진 친구들에게 유민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다. 그 좋은 아이디어란, 이심의 심각성을 깨달은 연극을 만들어서 환성에게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나머지 네 사람은 모두 이견에 적극 찬성을 했고, 며칠 뒤 환성은 친구들이 꾸민 콩의 비극이라는 연극을 보게 되었다. 연극의 내용은, 콩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소세지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콩들은 우상 매주는 이심의 콩은 모두 콩족에게 수출하며 그 콩을 최신 울트라 캡슐 나이트 짱 공무 팟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아주 슬픈 내용이었다. 이 연극에 감동받은 환성은 조금씩 의심받은 자신의 성격을 고쳐갔고 의심할 일이 생겨도 절대 의심하지 않고 친구들이 무슨 일이 의심하면 펄쩍 뛰어 콩의 비극 이야기를 들려주며 의심을 막았다고 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그 친구들의 마음이 참 대단하네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네. 사랑 함께 들었는데요. 이거 NRG 여러분들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질문 팩스를 많이 보셨는데 희진이 양이 지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빠들 여자친구 있나요? 네. 상수적인 질문이시죠. 예. 저희는 솔직히 에너지 멤버 5명 모두 다 네. 여자친구, 개인적인 일도 다 알지만 저희 남자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친구들이라기보다는 동료 연예인들, 선배님들, 그리고 동생님들, 이렇게 많고요. 네. 여자 솔직히 만날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좀 만날 시간도 이제 활동을 접고, 마감하고 나니까. 네네. 시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서 어떻게 하면 성진 시간 없어요. 회견 가야죠. 성진 여행 씨가, 가야죠. 예, 명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이니까. 네. 이제 한 번쯤 사랑을 해보면서 그렇죠, 이런 거. 노래에 대한 필을 느껴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제가 7, 8년 사회 유기생입니다. 네. 이제 얼마 있으면 생일도 다가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 연예인 생활, 백댄서성 생활을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25 내지는 28만 나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야, 활동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서운하게 생각한 적도 많았는데 참고로 저는 78년생 4월 6일입니다. 네. 생일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아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됐어요. 글을 끝내요. 네. 여자친구. 예, 이제 나이도 이제 됐고 하니까 이제 슬슬 베피가 한걸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못 만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길이 좀 멀거든요. 예. 한번 나오려면 참고로, 저는 2월 5일생이고요. 한성이는 2월 14일. 여러분 모두 축하해 줍시다. 축하해요, 성아. 축하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아니, 그랬어요? 지금 몇 월? 그래서 안 남았구나. 어떤 이런. 네. 저 3월달이에요. 한성 씨는 네, 머리 짧아질 것 같긴 한데, 생각차에 맞춘 적은 없나? 무서웠어요. 네. 바꿀 거예요. 이렇게, 아직까지 구상한 건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머리는 있는데, 네. 확실치는 않고, 이제. 아니면, 제가 과감하게 한번 잘라볼까요? 짧게요? 아예. 삭발을 뒷머리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더워요, 여름에. 좀 묶고 다니시면 돼요. 눈부다는 또 흉해요. 한번 좀 잘라보는 것도. 예. 왜냐하면 어떤 긴 어떤 그 머리를 짧게 자름으로써 어떤 이렇게 정말 희망감을 근데 제 생각은 또 그래요. 지금 한성이하고 성훈이가 뒷머리가 많이 길지만 예. 지금 유민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길거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 자신은 느끼지 못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방송한 걸 요즘 걸 모니터해 보면은 머리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섯 명 모두 장발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다음에 나서 더 기대해주세요. 예, 어떻게 변신하는지. 아니, 기대를 해야죠. 예. NRG 여러분들은 그 발라드 소화를 잘하시는데, 네. 제키 여러분들이 이번에 발라드고 선보이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사랑 많이 받았죠. 받았잖아요. 혹시 NRG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으세요?
글쎄요, 어떻게, 저희도 그 전에 티파니에서 때문에 가는, 이 명곡을 선물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번 20대는 못했는데요. 30대나 그때는 정말 그냥 댄스면 댄스, 발라드는 발라드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어떤 파격적인 그런 장르를 선보일 계획이고요. 새로운 장르. 네. 네. 그리고, 발라드 같은 경우도 그냥 발라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파격적인 발라드. 파격적인 가사와 하여튼 뭐 에너지는 파격적으로 아름다운 변신해서 나올 것 같아요. 3집은. 네, 기대해주세요. 네. 어떻게 변신하는지. 기대해드릴게요. 네. 일시형의 용서해줘 들으시고요. 에너지와 함께 4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I don't know.